네, 자 시장은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 선물 시장은 지금 현재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의 일부 휴전을 파기하는 그러한 행동이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에 시장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정규장까지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시간차가 좀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자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밤 미국 시장 상승했습니다. 0.8%에서 0.9%대 상승을 했는데요. 자, 이란의 미 공군기지를 폭격을 했으나 이란과 이스라엘 휴전 발표가 또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자, 여러 가지 시장 자체가 좀 환호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거기에 테슬라의 자율주행 마찬가지로 이제 테스트 버전으로 런칭이 되면서 시장에서는 또 환호했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유가는 또 크게 급락을 했었습니다. 자, 트럼프는 전 세계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평화를 위한 시간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자, 지난밤 미국 증시를 V자 반등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요인이 됐고요. 자, 지금은 일부 휴전에 대한 협정을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지만 지금 중동에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지금 눈은 다시 금리 인하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다시 파월 의장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인플레이션도 없고 경기도 좋다. 자, 나중에 상황이 안 좋아지면 금리는 다시 올리면 되는 게 아니냐. 자, 그리고 의회는 정말로 이 멍청하고 고지식한 사람과 일하고 싶다. 자, 이렇게 정말 자극적인 언어를 쓰면서 지금 파월 의장을 크게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6월의 점도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요. 사실 이미 갈등이 좀 예고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점도표의 방향성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일부 절반은 금리 동결에 점을 찍었지만 절반 이상은 또 금리 2회 인하에 점을 찍는 너무나도 극명된 그런 방향을 지금 현재 보이고 있다. 자,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도 마찬가지로 7월 금리 인하를 지지하고 있고요. 강경 매파라고 불려지는 미셸 보먼 부의장도 마찬가지로 7월 금리 인하를 지지하고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부 제롬 파월 의장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 금리 향방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요. 중동 분쟁이 종식됐는데 이제 시장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될까라고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하반기 연준 금리 인하 정말 가능할까? 다시 한번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관세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봐야 되는 시점이고 자, 시장의 펀더멘털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까지도 우리가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찬가지로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들을 또 들고 오셨던 자, 레그넌 투자자문 이춘강 대표 모시고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자, 정말 다이나믹합니다. 지금 시장이. 시장은 정말 항상 그래요. 아니 근데 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 다이나믹한데 지금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전쟁 종식됐다. 아니면 뭐 이스라엘과 이란이 뭐 다시 또 협정을 파기했다. 예. 뭐 이거 지금 속보로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큰 방향은 일단 해결 수순으로 가는데 예. 이스라엘 지난주에 제 느낌은 예. 아직 변하지 않았는데 그 두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끝장을 볼 기세. 그리고 이란은 뭔가 좀 리텔리에이시죠. 보복을 하고 싶은데 그럴 만한 체력이 안 되는 상황. 체력이 안 되는 상황. 그러니까 이제 뭐 협정을 파기하고 이런 쇼잉 정도는 해야죠. 예. 그래도 한 국가고 이 옛날 페르시아 아니겠습니까? 정말 문화 유적도 굉장히 많고 예. 거기는 이 조그만 주변 나라들하고 틀린 나라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 중동의 맹주인데 예. 그 정도의 꿈틀은 해야죠.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 전쟁 자체는 뭐 사실상 종식됐다고 보고 계시는 거죠? 네, 저는 뭐 큰 개인적으로. 방향에서 보면 예, 종식 그러니까 방향으로 전쟁을 간다. 예상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또 변수가 많다 보니까 예상이 정말 힘든 상황인데 지금 시장에 뭐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스마트 머니를 좀 보게 되면 뭐 유가는 뭐 그렇게 또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유가는 오히려 뭐 전쟁 지금 계속 발발 하라고 전까지 있죠. 빠져버렸죠. 예, 오늘 맞아요. 선물 시장에서도 2% 빠지고. 예, 그러니까 이제 유가를 봤을 때는 이 전쟁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있지 않구나라고 우리가 자본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고. 자본시장 마찬가지고. 오늘 뭐 선물 시장 계속 한 예. 2% 가까이 계속 오르고 있고 예. 우리나라도 역시 오늘 한 3%씩 올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참 그러면은 너도 나도 해피한 상황. 뭐 앞으로 이제 시장은 또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뭐 한 7, 8월 달 아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 저도 한 달 전부터 계속 7, 8월 달 정도가 미진 정도 약간의 변동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아직은 변하지 않고 있고요. 예. 그런데 에도 불구하고 예. 그 정도가 만약 변동성이 있다면 올해 우리가 볼 수 있는 마지막 변동성이길 희망하면서 또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나오셨을 때도 뭐 7월에 이제 실적 발표 시즌 때가 시작되면 네. 일부 뭐 시장 분위기가 약간은 또 관세를 또 그대 머금는 그런 실적 발표가 나오다 보니까 뭐 일부 약간 변동성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7월 9일이 4월 2일 날 관세 이후에 예. 30일 유예 기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3월이 딱 되는 데드라인이 7월 9일이고 뭐 7월 9일은 아마 지난주에 스카페센트가 그 의회 예산 청문회에서 밝힌 대로 그 호의적으로 다가오는 국가들한테는 추가로 3개월 연장해줄 용의가 있다 생각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7월 4일 날이 예. OBBB 감세안이 예. 이제 표결이 되는 날 아닙니까? 표결이 물론 뭐 2, 3주 왔다 갔다 미뤄질 수도 있을 거예요. 늘 그랬으니까 핑퐁을 할 텐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러니까 오늘 저도 제목이 앞으로 이제 펀더멘털에 집중해야 되는 시기가 다시 왔다라고 저는 말씀을 펀더멘털에 예. 그리고 그 펀더멘털에는 뭐 관세도 포함이 될 것이고 전쟁은 일단 큰 이슈가 아닌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그 안에 OBBB라는 것도 이제 이걸 꼼꼼히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제까지는 큰 이슈의 중앙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그냥 OBBB 언급드릴 때 그걸 뜯어보면 호재와 악재가 혼재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재정 적자에 미치는 악영향 부분이라든가 또는 늘 말씀드리지만 큰 방향의 감세한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제 시장에서는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큰 문제가 없어지고 나면 이제 원래 펀더멘털로 귀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하반기에는 이제 미국의 경제 체질이라든가 펀더멘털 그 안에 OBBB가 얼마나 펀더멘털에 큰 악영향과 뭐 좋은 영향을 미칠지도 또 이제 가늠하는 이런 이제 정상화된 정신 차리는 이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이제 제목도 이렇게 달아봤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펀더멘털은 좀 뒤쪽에서 우리가 좀 자세하게 좀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연준 위원들이 7월 금리 인하가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이야기를 했고 또 이제 보우먼 부의장이 또 이번에 추가적으로 7월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떤 의미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중요한 건 이제 미셸 보우먼, 그다음에 크리스토퍼 월러가 20일 날 먼저 운을 띄웠고 CNBC 인터뷰에서 그리고 23일 날 미셸 보우먼이 원래 아까도 소개해 주시던데 전통적으로 매파인 분이었잖아요. 사실 크리스토퍼 월러도 원래 매파였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지난 회차 때부터 갑자기 돌았어요. 물론 크리스토퍼 월러가 이제 그 차기 연준 의장으로 하마평이 돌기 때문에 약간 뭐 정치적인 뭐 트럼프 구미에 맞는 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번에 보우먼 부의장도 중앙은행 감독관으로 임명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뭔가 연줄이 좀 있으신 분들은 그리고 7월 금리 인하를 많이 이제 지지한다라는 이야기가 미셸 나오니까. 보우먼, 크리스토퍼 월러, 오스탄 구스비 요 세 분이 제가 기억하기로 일기 때 트럼프가 지명했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같이 이제 뭐 이런 정말 구루들이 뭐 트럼프한테 잘 보기 위해서 이런 멘트를 했겠습니까만 그래도 못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분명한 건 제가 빨강색으로 몇 가지 써놨는데 쭉 훑어보니까 실제 이따가 우리가 소개해드리겠지만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소매 판매가 좀 안 좋게 나온다든가 산업 생산 여전히 안 좋다든가 뭐 노동시장이 조금씩 연초 주간 실업성 청구 건수가 21만, 22만 건에서 지금 24만, 5만 건까지 가고 있다든가 어떤 식으로든 경기의 침체를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다행히 조금씩 균열이 되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그 속내를 비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균열이 되고 있는 걸 보이고 어쨌건 현재까지 나오는 뭐 이번에 PCE도 양호하게 나올 겁니다. CPI, PPI, 수입 물가도 괜찮은데 굳이 이게 균열이 있을 때까지 왜 기다리려고 하니? 이건 논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냉정하게 보려고 하고 좀 보수적으로 판단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간만에 이 최근의 멘트를 보면 저하고 구미가 딱 맞는 내용의 멘트를 날려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조금씩 균열이 되면서 정말 우려하고 있는 물가 부분이 양호하게 나오고 있고 또는 작년부터 계속 그 정책의 중심을 보겠다고 하는 노동시장이 지금 서서히 균열이 되고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굳이 왜 시연이 발현이 될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냐는 거죠.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 덕분에 이번 7월 달 저도 이제 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전망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저는 올해 한 9월 달 정도부터 한 2차례 인하시킬 거라고 봤거든요. 근데 2차례 정도는 뭐 그 이상 가는 건 좀 오버인 것 같아요. 오버페이스인 것 같고 7월 달에 25bp 인하 가능성도 꽤 높아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이번 주부터 들고 있습니다. 지난 주반부터. 그러면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의 입장에서 왜 이렇게 금리 인하를 좀 머뭇거리느냐라고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본다면 사실 과거에 우리가 폴 볼커 시대의 어떤 인플레이션 그때 당시에 뭐 낙타 등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금리를 확 내리다 보니까 다시 금리가 또 튀어오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지금의 어떤 관세에 대해서도 상호 관세도 명확하게 지금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 인하를 했을 경우에
뭐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그거 잡기가 너무나도 힘든 상황. 그렇죠. 실질 뭐 인플레이션 높아지면 그거 잡기가 너무 힘든 상황을 과거에 우리가 데이터로 봤기 때문에 이게 지금 금리 인하를 과연 해야 될 상황인가? 불확실성이 너무나도 많은 상황 속에서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또 어떻게 또 봐야 될까를 이제 고민해봐야 될 것 그러니까 같은데. 이제 제가 그래서 지난주부터 계속 시장이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아. 이런 걸 판단을 할 때 뭔가 예. 금리를 기준으로 하자면 내리는 쪽의 데이터들이라든가 분위기가 확실하면 조금 더 무게가 있으면 예. 확실히 그쪽으로 콜을 할 거예요. 저도 뭐 그런 식으로 콜을 하니까. 근데 예, 예. 지금 굉장히 혼재돼 있기 때문에 예. 이거를 내려야 되냐 유지하는 게 맞느냐 예.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렇게 클리어하게 답을 드리는 편이긴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하나는 제가 제롬 파월 입장에서 빙의를 한번 해보면 정말 중요한 말씀 많이 해주신 겁니다. 예. 2021년도에 한번 실기했죠. 그리고 관세라는 게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칠지 사실 아직도 저는 일시적으로 관세 영향에 물가 상승세가 일시적으로 끝날 거라고 보긴 하는 입장이지만 예.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뚜껑 열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행히 그나마 다행인 건 그래서 아까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저도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 것이 예. 지금 4월 2일 날 판때기 갖고 나와서 관세 때리고 그때부터 이제 부분 관세, 품목 관세, 뭐 철강 관세 막 적용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예. 4, 5, 6월 계속 적용이 되고 있을 텐데 4, 5, 5월 최소 양보하더라도 5월 달 거가 나타나는 지난주, 지지난주 그렇죠. CPI가 예. 괜찮단 말이에요. 괜찮았어요. 이거 생각하면 관세 문제가 정말 실제 문제가 없겠구나. 그런데 예. 이제 제가 이유를 좀 찾다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가 왜 경제학적으로 인플레이션 세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수요가 견인을 하면서 물가를 끌어올리는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고 예. 비용, 원자재 값이 올라서 생산 비용이 올라가면서 밀어올리는 그렇죠.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예, 있고 예. 최근에 신조어입니다. 프라핏 레디 인플레이션. 기업들이 가격 슬금슬금 막 올려버려요. 아. 이건 논외로 하고 예. 자 반대로 정말 경제 펀더멘털이 좋고 수요가 막 많아서 이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찾으면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잖아요.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수요 부분이 좀 약해지면서 수요가 부진해지면서 상품 수요가 적어지면 물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지는 것이죠.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 관세라는 게 예. 양쪽에다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겠어요? 물가 인상, 수입 물가 인상 부분, 코스트 푸시 쪽에 영향도 있을 것이고 예, 예. 반대로 디맨드, 살려고 하는 소비자들이 뭔가 지금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뭐 이해를 수요와 시키는 공급의 것이죠. 어떤 그렇죠. 시속 게임에서 그러니까 이게 경제 정치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인비저블 핸드 아닌가. 그래서 코스트 부분이 좀 올라가는 건 분명한데 예. 이 디맨드 부분이 지금 점점 이렇게 좀 약해지고 공급 있는 자체가, 것이 예. 소매 판매 지난주에 우리 수요, 봤죠. 예. 약해졌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PCE 발표되면서 이번 주 후반에 PCE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잣대일 것 같아요. 저는 예. 개인적으로 미국의 소비를 나타내는 지표 소매 판매하고 개인 소비 지출 PCE 예. 여기에 부가적으로 PCE 물가를 또 보는 것인데 그래서 그 여담이지만 그 페드에서 PCE 물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거든요. PCE가 정말 중요합니다. 미국 소비 전체에 소매 판매는 한 30%밖에 나타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 이런 소매점 가서 물품 사는 게 소매 판매란 말이에요. 근데 예. 3분의 2의 소비를 나타내는 건 서비스 지출이에요. 머리 깎을 때 지출하는 거, 의자 진료비, 뭐 포트폴리오 관리비 이런 예. 것들이 미국 소비의 3분의 2가 이 소비 서비스 부분의 서비스업에 소비가 집중돼 차지한단 있죠. 말이에요. 예. 그걸 다 종합적으로 보는 게 PC예요. 그래서 이번 주 후반에 예. PCE가 생각보다 좀 더 많이 부진하게 나온다. 이러면 이제 제롬 파월도 제가 뭐 이거 썰입니다. 제롬 파월도 이제 금리 인하 쪽으로 기울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게 전통적으로 페드의 중심, 그러니까 아주 뭐라 그럴까요? 예.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거든요. 예. 네. 이거는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만약에 이번에 일부 PC가 조금 괜찮게 나와서 금리 인하 쪽으로 제롬 파월이 좀 움직이면 네. 저는 또 이 연준 내에서 그 리더십의 타격이 어마어마할 것으로 좀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 강경하게 정말 고집스럽게 유지했던 것들이 지금의 뭐 미셸 보우먼이나 뭐 월러 이사들의 어떤 방향하고 비슷하게 간다라고 하게 되면 일부 뭐 리더십의 어떤 훼손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 뭐 절대 팀장님 의견에 제가 반하자는 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저 페드는 예. 어떻게 보면 아카데믹 그룹입니다. 그렇죠. 정치 그룹이 예.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사 지금 트럼프가 뭐 월러든 누구든 미리 지명을 한다고 해도 그의 정치적으로 사용하지는 않겠죠. 그리고 예. 그의 어떤 의사결정 또는 경제를 객관적으로 냉혹하게 냉정하게 판단하는 거에 예. 큰 영향 없어야 되고 없을 예. 겁니다. 이제까지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롬 파월 저는 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뭐 여러 가지 금리 인하 뭐 배경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제까지 어떻게 보면 똥꼬집일 수 있죠. 똥꼬집을 부렸기 때문에 물가가 잡히는 걸 수도 예, 있습니다. 예. 우리가 계량화할 수는 그렇죠. 없지만 예. 그 정도 알겠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앞서서 좀 먼저 말씀을 해주셨던 그 제목인데 지금 네. 시장의 이제 펀더멘털로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가 봐야 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어요.
지금의 시장 펀더멘털은 뭐 일단 이 지금의 현재 시장의 상황을 좀 평가해 보신다면 지금 경기의 어떻습니까? 경기 모멘텀을 우리가 먼저 보죠. 예. 우리가 이제 경기 침체, 경기 부진 뭐 이런 식의 막 네. 얘기를 하고 사실 지난주 전쟁 마무리되기 이전 전쟁 한참 발발 지금 일주일 만에 거의 끝났는데 예. 발발 직후에 또 스태그플레이션 얘기 나오고 참 저는 안타까워요. 맞아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걸 경제학적으로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만한 그런 상황의 그런 그 워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FOMC의 전망치가 나왔을 때 스태그플레이션 하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스태그플레이션의 모습이다 정도여야지 이게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여담으로 조금 안타까웠고 지금 보시는 차트가 이제까지 우리가 이제 물가가 왜 이렇게 안 뜨지? 관세 때문인데도 불구하고 관세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가장 크게 저 빨간색 그래프가 WTI 실제 현재 가격 기준이고요. 이 곤색 그래프가 WTI를 YOY로 쭉 무빙 에버리지를 해서 그려본 겁니다. 그러면 YOY로 그 연중 기준으로 WTI가 굉장히 떨어져 있어서 최근에 좀 오르고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낮은 수준이네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적어도 트럼프 입각 이후에 물가가 관세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적어도 뜨지 않는 거는 여러 가지 뭐 디맨 수요가 좀 부진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직 통관 절차 뭐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영향 안 미쳤을 수도 있고 기업들이 가격에 수입 물가를 정가를 안 시킨 요인도 있었을 테고 그중에 확률로 보자면 30-40% 비중으로 유가가 굉장히 안정적이었다는 얘기죠. 저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팀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 유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게 제품들의 아주 전방위로 영향을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죠. 근데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단 예. 말이죠. 그리고 물론 일주일 만에 60한 7, 8불에서 지금 70한 5불, 4불 장중에 찍었다가 지금 68불 갔다가 오늘 또 프리마켓에 66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물가에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하는 해석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펀더멘털이 일단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경기 모멘텀이 지금 아주 부진으로 가고 침체 그 모습은 절대 아닙니다. 이따 제가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거예요. 에도 불구하고 경기 모멘텀이 적어도 쿨다운 정도 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넓은 범위에서 골딜락스 존에서 아직은 움직이고 있다.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 8월의 작은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미국 경기의 우상향, 양적 성장 그리고 이제 연초에 많이 쉬었잖아요. 지금. 물론 뭐 지난 3년 동안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니까 일부 해소한 거죠. 제가 지난주에는 말씀 안 드렸지만 2023년 이후로만 보자면 여전히 유럽, 한국, 중국 누적적으로 주가지수 합쳐보면 미국이 여전히 제일 높은 수준이에요. 그렇죠. 2년 동안에 또 엄청난 강세장을 좀 보여줬으니까. 그러니까 한번 쉬어가는 타이밍, 뭐 이보 전지를 위한 일보 후퇴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고 무엇보다 트럼프가 미국 경제 양적 부진 또는 막 축소 이렇게 두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우려해 볼 부분이 또 있을 것 같은데 방금 살짝 보였던 이제 뭐 그냥 말로만 설명드리죠. 어떤 부분 우려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미국의 가장 경기를 볼 때 제일 중요한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소비하고 거기에 광범위하게 결국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 아니겠어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이유는 드릴 말씀이 없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후반에 PC 개인 소비 지출을 또 보고 다음 주 화요일에 제가 여러분께 또 안내를 드리겠지만 일단 추세적으로 보면 소매 판매가 지금 꺾였어요. 보시면 파란색 소매 판매 월간 헤드라인이 전달에 마이너스 0.1 뭐 조금 마이너스네 그러다가 이번에 발표된 게 0.9% 마이너스예요. 조금 우려가 되는 수준이죠.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는 거니까. 더군다나 오른쪽 바 차트에서 보면 품목별로 보실 때 위에서 네 번째네 레스토랑이라고 그래서 저게 이제 외식 물가거든요. 외식 물가. 근데 저게 왜 중요한 지표냐면 저는 이제 non 스토어하고 레스토랑을 중요하게 봅니다. non 스토어는 온라인 구매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다른 프로의 앵커님께도 항상 여쭤봐요. 이 얘기가 나올 때. 쇼핑을 요새 어떻게 하시느냐? 샵 가서 하시느냐? 온라인으로 하느냐? 저희 집사람들 다 온라인 하거든요. 미국 사람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non-스토어가 전달 대비 0.9% 올랐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소비가 꺾인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 밑에 레스토랑을 보시면 저게 discretionary consumption이라고 해서 재량적 소비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뭔가 좀 불안하고 그러니까 소득이 좀 줄어들 것 같으면 제일 먼저 뭘 줄일까요? 외식을 줄이죠. 외식 줄이고 사치품 줄이고. 그렇죠. 외식 줄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게 마이너스 0.9%입니다. 저게 전달에도 마이너스 0.1% 가까이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소비세가 꺾이고 있는 건 우리가 목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소매 판매 중에 통제그룹 GDP에 반영되는 통제그룹이 다행히 전달 마이너스 0.1에서 0.4로 올라가긴 했으니까 GDP 성장세에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실제 이제 소비세가
위축이 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양쪽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뭐 산업 생산 뭐 이런 것들은 워낙 안 좋았으니까 빼더라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다행히 지난달 찾아뵀을 때만 해도 25만 건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우려가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이제 24만 5천 건, 한 5천 건 줄긴 했습니다. 예. 문제는 추세적으로 지금 2025년 연초만 보더라도 뭐 연속 실업수당 2주 연속하고 주간으로 계속 트렌드 업하고 있잖아요. 저게 강조 여러 번 드리지만 실업수당 청구 건수 주간으로 21만 건, 22만 건 정도가 예년의 수준이었어요. 지금 과거 한 2, 3년 동안. 올라갔죠. 그런데 지금 24만, 25만 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부분이 무엇보다는 노동시장이 조금씩 이제 그러니까 지금 부진이 아니라 24만, 25만도 그렇게 우려해야 우려할 될 수준은 건 아니지만 예. 추세적으로 조금씩 균형이 외식을 줄이는 것도 그렇죠. 그렇게 우려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우려할 만한 부분이 시작이 됐으니 우리가 이제 시장을 조금은 좀 냉철하게 좀 바라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보면 그리고 말씀이 나온 게 좀 예. 이질적인 얘기지만 뭐 죄송합니다. 제가 찬물을 끼얹자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정말 지금 환호성을 이루고 있죠. 연초 지금 오늘 3% 가까이 올랐으니까 7% 올랐을 거예요. 연초 YTD도. 진짜 대단해. 좀 과하죠. 예. 그러니까 절대 저도 기분 좋습니다. 예. 뭐 저희 아들 투자한 것도 많이 손이 나 있으니까. 그런데 늘 우리가 위험 관리 또는 그걸 실제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건 자산군을 항상 배분하는. 미국이 언제 또 얼마나 오를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또 얼마나 쉬어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예. 미국만 보더라도 지금 4월 8일 날 저점까지 한 20%까지 빠졌다가 그 이후에 지금 2% 급반등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늘 아시겠지만 바닥 못 잡고 꼭지 못 잡아요. 그런 것들을 항상 좀 적당히 참여할 수 있는 배분을 혹시 하는 그럼 대표님께서 뭐 지금 사실 펀더멘털적으로 봤을 때 약간 우려할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 이러한 시점 그러니까 뭐 한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많은 포트폴리오 다각화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러한 시점에서 조금 대표님께서 보시는 뭐 ETF가 좀 있을까요?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뭐 ETF로만 하니까 사실 제가 보낸 파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제일 마지막에 한 장 말씀을 해주셔도 됩니다. 있습니다. 그냥 뭐 ETF 그때 말씀드린 섹터로 보셔도 뭐 종목 아예 알려드리죠. 그냥 AIRR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AIRR 중소형 산업재입니다. 중소형 산업재. 뭐 당장 한 2, 3개월 보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시장을 기본적으로 전망하고 할 때는 보통 한 6개월에서 길면 1년 한 6개월 전망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상 긴 기간은 저도 모릅니다. 숫자 그때 발표되는 걸 보고 전망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뭐 중소형 산업재를 보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혹시? 기본적으로 미국이 지금 전역이 해묵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낙후돼 있어요. 인프라. 그리고 그 인프라법 기억나십니까? 알죠. 2021년 11월 달에 통과된 그거 아직 발효 중입니다. 그래요? 그 내용 거기에 핵심 내용이 미국 전역의 인프라, 도로, 산업망, 병원, 이분 도서관 굉장히 낙후돼 있어요. 2차 세계대전이 한 번도 레노베이션 안 했으니까 그걸 다 새로 갈아엎자는 법이 인프라법이고 거기에 가장 수혜받는 거기다가 OBBB 통과되면서 금리 인하 규제 완화의 더블 듀얼로 수혜받는 이 분야가 저는 산업재라고 봐요. 산업재라고 하면 건물 지을 때 자재되는 거, 수송하는 거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중에 이제 제가 굳이 중소형 산업재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 대형주 산업재를 보다 보니까 이게 무슨 그 UPS 뭐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 있어요. 배달업체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직접적인 핵심 그러니까 다이렉트 영향을 받는 중소형 산업재들을 제가 그리고 국내로 좀 집중되어 있는 미국 국내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거부할 수 없고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주요 테마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낼 만한 몇 개 업종 중에 저희는 투자 전략 중에 저희는 IPO를 픽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도 주력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FPX라는 ETF가 있어요. FPX. 그게 이제 미국판 IPO 에만 투자하는 IPO 인덱스가 따로 있습니다. 요새 인덱스는 우리나라에서 왜 그 하이힐드 해가지고 섞어가지고 좀 높으면 빠지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성장성이라는 게 기술력을 기반으로 종목 선정을 해서 일단 편입을 해서 투자하면 일단 4년 정도 최소 4년은 바이 앤 홀드 하자는 전략입니다. 그런 알겠습니다. 것들 정도 참고하시면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ETF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뭐 부족한 부분은 또 자세하게 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너무나도 또 좋은 말씀해주신 레그논 투자자문 이충강 대표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저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6월 24일 지금 프리마켓 뉴욕 시장 자체는 그래도 뜨겁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크게 유가도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규장 시작 전까지 또 어떤 흐름 보일지 내일
여러 가지 나오는 외신 기사들 또는 속보들 저희가 모아서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